네, 종목 통해서 내일장 단서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슈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이주연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5가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미국과 협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지금 또 시작이 됐다라는 속보가 함께하고 있죠. 또 미국 암연구학회 2025 개최 이야기 기다리고 있고요. 4월에 도쿄 CPI 그리고 1분기 알파벳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가지 이슈들 각각의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3가지 이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각각의 별 5개, 5개, 그리고 3개를 주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슈들도 별 4개, 5개로 굉장히 큰 별점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5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또 제일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중국이랑 미국 간의 협상이 계속 뭐 딜레이 되고 있고 중간중간에 뭐 협상을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매일매일 얘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과 굉장히 협의가 잘 돼가고 있고 매일매일 뭐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까 오후에 한 3시쯤에 나온 얘기로는 중국 측에서는 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미국과 협상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방금 뭐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반도체 쪽에서는 관세를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그 관세를 좀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뭐 양측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좀 확정지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뉴스에 따라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그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아까 뭐 중국이 아직 협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아까 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이제 반도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관세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니까 다시 또 플러스 전환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결국에는 내일 그 미국의 본장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그 투자자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아직까지 뭐 서로 양측에서 확정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없고 결국에는 시장이 좀 불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제스처를 한 번씩 좀 취하기도 하고 네, 이런 형태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결론이 난 건 없다. 그래서 결론 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은 일부 잡힌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이 변동성을 완화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고 아직까지 뭐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측에서 어떤 보도들로 인해서 확정적으로 뭐 확정된 게 아니라 뭐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측에서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이 부분에서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는 별 5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오늘 밤이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5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관세가 또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개로 했는데 방금 속보로 나온 걸 보니까 일단은 통상 협의가 지금 종료됐다라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아까 9시쯤에 좀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나와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내일 뭐 새벽쯤에 아침쯤에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가 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호 관세를 뭐
탈피하는 거 이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걸로 우려를 했었던 반도체라던가 특히나 자동차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세 면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키워드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가 지금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관세 협상을 위해서 가지고 간 그 당근으로 가지고 간 키가 결국엔 LNG, 뭐 조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협상에서 완전히 좀 확실하게 모든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주에 미국과 그 일본 간의 어떤 협상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그때도 그냥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다 정도로만 좀 나왔지 확정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면은 이제 뭐 일본한테만 그렇게 이제 관세를 좀 완화해 주는 게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시장도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나 뭐 예상을 해보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좀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게 결국에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LNG 뭐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좀 LNG 가스를 조금 더 사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좀 제한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늘 그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세론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확인을 했죠. 실적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런 실적들을 주가로 반영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내일 좀 성과를 봤을 때 관세 관련해서 뭔가 뚜렷한 성과가 없다던가 시장에서 기대하던 그런 정도의 어떤 뭐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바뀔 거라고 기대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강했었던 뭐 조선이라던가 뭐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쏠릴 가능성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뭐 일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반도체라던가 그동안에 많이 눌렸었던 자동차라던가 이런 저평가 기업들한테 좀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내일 뭐 흐름들을 보고 일단은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그렇게 뚜렷한 확실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대감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증시에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LNG에 대해서는 세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조선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상향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해주신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도 관세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 암 연구학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별 3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뭐 조선방산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뭐 화장품 이런 정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의 지금 가장 큰 어떤 뭐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됐었던 이벤트가 이번 주에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5일이니까 내일 뭐 현지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부터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30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고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좀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세론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개별 모멘텀이 있고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개별 호재에 조금 집중을 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단기적인 세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임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좀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당연히 종목에는 좀 옥석 가리기라던가 종목 선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큰 암학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항암 신약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들을 많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헬스케어라던가 뭐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리아켄바이오, 뭐 이제 그런 종목군들, 루닛이라던가 이런 AI 관련한 종목군들도 많이 좀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큰 암호화폐에 나가서 이제 임상 성과를 좀 긍정적으로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실제로 빅파마 기업들이랑 좀 그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학회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성과들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이제 그동안에 사실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알보리라고 해가지고 알테오젠 그리고 보로노이, 리아켄바이오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을 알보리라고 불렀었죠. 근데 최근에는 뭐 펩트론이라던가 ABL바이오 이런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고 그 종목군들이 지금은 대장 역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알테오젠이라던가 보로노이 그리고 뭐 리아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키 맞추기 하는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로노이도 그 이제 VRN 그 10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을 좀 임상 성과를 또 선보이는 그런 결과를 이번에 보여줄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아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개 정도 이제 파이프라인 전임상 결과를 좀 보여줄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 여전히 좋은 상황이니까 계속 좀 보시되 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그 안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케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벤트로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였었던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관련주로는 알테오젠, 보로노이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의료 AI 관련해서는 루닛까지 참가를 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까지 들어볼 텐데 이주연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오늘 워낙에 조선주들 일단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당연히 조선주들이 실적이 좋으면은 그 조선주들한테 또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자재 종목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데크하우스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LPG 탱크, LNG 탱크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데크하우스 쪽의 비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조금 데크하우스보다는 당연히 그 고부가 선가에 대한 들어가는 탱크 이런 것들이 더 비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수주를 받는 게 믹스 개선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번에 좀 당연히 신조선들 좀 보게 되면은 LPG보다 뭐 LNG라던가 뭐 암모니아선이라던가 비싼 조선들 있죠. 그런 선박들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어떤 혜자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좋지 못했어서 이게 좀 주가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작년에 이연됐던 그런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단이 좀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도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가장 크게 좀 조선주들 중에서는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HD 현대미포인데 HD 현대미포가 작년까지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선가 물량들이 좀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컨센서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미스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그래서 저성과 물량들은 다 털어냈고 이제 앞으로 좀 수익이 좋아질 것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 쪽으로 이제 LPG 액화 천연가스 관련해서 탱크를 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작년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수주받는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기대감 계속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가는
내일 뭐 시초가에 사실 뭐 잡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뭐 빨리 뭐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내일 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뭐 관세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우호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눌렸었던 반도체라던가 뭐 자동차 이쪽들이 반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어제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쉬어갈 오늘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쉬어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눌렸다라고 하면 그럴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조선주들 계속해서 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초가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일단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세진 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내일장에서 시장 분위기를 보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겪었을 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게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시초가에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7,500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이주연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